재료 역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이 재료 역학 쪽에서는 우리가 힘에 관련된 부분과 여러 가지 외력에 의한 변형 부분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초 이론에서 힘, 하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것을 우리가 로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죠. 기계의 각 부품에 작용하는 외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하중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어떤 부품은 그것을 견뎌내야 되고 또 어떤 부품들은 그 힘을 받아서 하나의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중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로운 어떤 역할을 하는 반면에 또 어떤 하는 것은 해로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하중이 우리 시스템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먼저 작용 방향에 따른 하중의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먼저 인장하중이 있죠. 인장하중. 이 인장하중은 뭐죠? 텐실 로드라고 하죠. 텐실 로드. 텐실 로드. 그래서 인장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거죠. 잡아당기는 것을 우리가 인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재료가 있으면은 이 재료를 어떻습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상태. 그래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겨 주는 거죠. 그러면 재료는 어떻게 되죠? 이 재료는 내력에 의해서 견디려고 하겠지만은 그 내력을 오버한 힘이 외부에서 작용이 되면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재료의 변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 그것을 인장하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다음은 압축하중이 있죠. 압축하중. 압축하중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compressible load라고 했죠. compressible load. 이 압축이라는 것은 바로 누르는 힘을 의미하고 있죠. 압축을 가한다. 그것은 재료에다가 힘을 외부로 가하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압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축도 마찬가지로 그 재료가 인터널 스트레스, 즉 내력에 의해서 그 재료가 견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그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력에서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료는 변형을 촉진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전단하중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단하중. 전단하중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시어링 로드라고 그래요. 시어링 로드. 그래서 시어링 로드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위로 어떤 종이를 자르는 것처럼 두 가지 힘이 서로 약간 어긋난 상태에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있으면은 이 밑에서 작용하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작용하는 힘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료의 절단을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떤 과정을 전단하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굽힘하중에 대해서 살펴보죠. 굽힘. 굽힘하중은 뭐죠? 우리가 밴딩 로드라고 그러죠. 밴딩. 밴딩 로드. 구부린다. 이거를 우리가 밴딩 로드. 그래서 밴딩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빔을 생각해 보면은 빔, 보가 되겠죠? 여기에 어떤 지점이 있고 여기에 지점이 있고 센터에서 힘을 가했을 때 결국은 이 재료가 견디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밴딩이 되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재료의 외적인 변형을 촉진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틀림 하중 있죠. 비틀림 하중. 비틀림 하중.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재료를 비트는 상태. 그래서 트위스팅 로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트위스팅 로드. 이거는 재료가 있으면은 결국은 여기서 예를 들어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이것은 결국은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레를 짤 때 그런 상태를 우리가 비틀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틀려지는 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비틀림 하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중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 명칭이 정해져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하중 중에 하나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부품에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하중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응력 변형률 선도. 이것은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압 분야뿐만 아니고 기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기술사, 그 다음에 각종 국가고시에는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응력이라는 것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그마로 표시를 하고 있죠. 보통. 그래서 A분의 P로 표시한다. 그래서 단위 면적에 얼만큼 힘이 작용했을 때 그 재료가 견딜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응력, 즉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재료의 어떤 인내력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가 여기에 어떤 힘을 가했다. 힘을 가했다. 그러면 이 재료가 이 힘에 의해서 어떤 변형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응력이 강하다, 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변형률은 뭐죠? 우리가 입실론으로 표시하죠. 입실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변형이라는 것은 델타. L분의 델타에서 우리가 변형률을 나타냈죠. 여기서 L이라는 것은 변형되기 전 길이를 의미하고 있죠. 자, 그것은 또 뒤쪽에서 나오니까 하나하나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리가 Y축은 뭐죠? 시그마나 혹은 하중으로 우리가 Y축을 잡고, 그 다음에 X축은 입실론과 그 다음에 델타에서 우리가 X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상태의 어떤 커브가 나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상태의 커브가 나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상태의 커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커브가 나오는 거, 이것은 우리가 마일드 스틸, 즉 영광의 재료를 우리가 인장 시험을 했을 때 이와 같은 커브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일드 스틸에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은 커브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커브와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커브는 주체라든가 여러 가지 항동, 그런 취성이 있는 재료에서 이와 같은 커브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즉 항복점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커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림이 보면은 응력과 변형선도에 관계된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는 주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인장시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KS 규격에서 이것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인장시편을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인장시험의 시편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에 원임 한봉인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로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뭡니까?
L이라는 이 범위 안에서 표점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잡아당겼을 때, 이 잡아당겼을 때 어떻게 재료가 파단이 됩니까? 이와 같은 상태로 이렇게 파단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태로 파단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재료의 여러 가지 성분에 따른 인장 변형률 특성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재료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KS 규격에 시편이 1호 시편, 2호 시편 이런 식으로 시편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도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취급하는 재료의 특성을 알고자 할 때는 KS 규격표에 있는 시편의 규격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시편으로 우리가 시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걸 해서 의뢰를 해 주셔야만이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응력 배형률 선도를 보시고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를 점을 우리가 O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B, C 그 다음에 이쪽을 D 그 다음에 여기의 끝부분을 E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표시를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궤적에 관련된 구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점 OA 점 OA는 뭐죠?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을 우리가 비례한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비례한도. 비례한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어로는 proportional limit라고 하죠. proportional limit. proportional limit라고 한다. 그래서 비례한도라고 얘기하죠. 이 비례한도는 뭐죠? 우리가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원점 O에서 A까지는 힘에 의해서 비례적으로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 그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어떻습니까? 이 커브가 리니어하다, 선형적이다. 그래서 선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선형적인 것은 뭐죠? 거의 직선에 가까운 커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점 BC를 한번 살펴보죠. 점 BC. 그래서 점 B와 C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항복점이라고 그러죠. 항복점. 항복점. 그래서 윌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윌드 포인트. 이 부분은 뭐죠? 항복이라는 것은 뭐죠? 항복이라는 것은 재료가 내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태, 한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복점이 오버가 되면 어떠죠? 그때는 재료도 기법, 즉 포기한 상태에서 외력에 의존해서 변형이 상당히 빠르게 진전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겠죠. 여기까지는 거의 비례적으로 있겠지만은 항복점을 넘어뜨죠. 힘을 조금만 가해도 결국은 변형된 것은 상당히 많아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항복이라는 것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그 지점,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60kg짜리 쌀을 1시간 운반하는 것과 하루 종일 60kg 쌀을 운반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죠. 1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운반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견딜 수는 있겠지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쌀 한 가마니를 옮기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은 자기 하기 싫으면 도망을 가거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기계는 어떻습니까?
도망도 가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단지 무엇으로 결과를 나타내느냐. 재료가 파괴되거나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인간에게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언의 어떤 대화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계 요소가 원하는 그런 답을 인간이 알고 인간은 그것을 개선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점 BC는 응력이 탄성한도를 지나면 곡선으로 되면서 시그마가 커지다가 점 B에 도달하면 응력은 증가시키지 않아도 변형이 갑자기 커진다. 변형이 갑자기 커진다는 것은 바로 뭐죠? 재료가 내력에 의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약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점 D를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을 최후 강도 또는 인장 강도라고 했죠. 그래서 최후 강도 혹은 인장 강도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Ultimate Strength 이렇게 부르죠. 최후 강도. 항복점을 지나면 재료는 경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재료가 경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연성의 성질이 힘에 의해서 전부 소모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시 곡선을 그리다가 점 D에 이르러 응력의 최대값이 되며 이후는 그냥 늘어나다가 점 E에서 어떻게 된가? 파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분리가 되는 거죠. 파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되고 재료가 소송 변형을 받아도 큰 능력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을 가공 경화를 한다. 그래서 가공 경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재료의 어떤 외부의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에 비례해서 재료가 더 단단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가공 경화, 워킹 하드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공 경화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용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용 응력과 안전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허용 응력과 안전율. 자, 이 허용 응력과 안전율. 말 그대로 우리가 allowable,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안전율. 안전율은 그 재료에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우리가 어떤 계산치에서 그 힘을 값을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그 값을 적용했을 때 그것이 파단이 되면 안 되겠죠. 설계라는 것은 그 값을 적용했을 때 파단되지 않고 재료가 견딜 수 있는 값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설계자가 그 값에 의해서 재료에다가 예력을 가했을 때 재료가 변형이 되거나 파단이 됐다.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적용을 했을 때도 재료에 어떤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안전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 계열을 한번 살펴보죠. 기계 혹은 구조물이 각 부재에 실제로 생기는 응력은 그 기계나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탄성한도 이하의 값이어야 한다. 탄성한도 이하의 값이어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 한강에는 여러 가지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리들이 있죠. 자, 거기에는 뭐죠? 거기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여러 가지 왕래를 하죠. 그렇죠? 이런 자동차들이 어떻습니까? 많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거의 안 다닐 때도 있죠. 특히 새벽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다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과 조건이 나쁜 것을 전부 지탱을 해줄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와 같은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교통이 지체되어서 자리에 잠깐 멈춰 있을 때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약간씩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구조물 자체가 탄성 범위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파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계를 할 때는 탄성 한도 이하에서 우리가 설계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힘을 받아도 그 힘을 제거했을 때 다시 원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탄성 한도 이상으로 해주면 어떻게 되죠? 소성 변형이 되는 거죠. 소성 변형이 되면 어떻습니까? 원래 상태로 회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탄성과 소성에 대해 성질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탄성 한도 이하에서 항상 설계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제한 내에서 각 부재에 실제로 생겨도 무방향 또는 의도적으로 고려해주는 능력을 허용 능력이라 한다. 허용 능력 또는 사용 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용 능력, 사용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워킹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워킹 스트레스. 이 워킹 스트레스가 실제 설계에 우리가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혹은 허용 능력, 똑같은 의미죠. 허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사용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계해 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응력들은 부재에 생겨도 안전할 수 있는 최대 응력인 것이다. 그래서 연성재료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시그마 W 허용 응력이 되겠죠? 혹은 사용 응력. 이거는 n분의 시그마 yp. 그래서 이거는 윌드 포인트에서 항복 응력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n값에 의해서 안전율을 얼마만큼 해주냐? 여기에 2가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 있고 4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안전율이 n값이 크면 클수록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죠. 왜 그렇죠? 그거는 여러 가지 기계 제작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 개수가 가장 적절한가?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참고해서 최적의 안전 개수를 결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치성 재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치성 재료에서는 워킹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죠? n분의 시그마 u가 되겠죠. 이거는 극한 응력 혹은 파괴 응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성재료와 치성재료의 안전율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율에 대해서 살펴보죠. 안전율. 이것을 우리가 N으로 표시하죠. 허용 응력을 정하는 기본사항은 재료 인장 강도, 항복정, 피로 강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허용 응력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율이라는 것은, 안전율 N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허용 응력분의 기준 강도. 응력이 되겠죠. 극한 강도.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응력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하중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설계에서 여유가 있게끔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설계 범위 내에서 어떤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 강도와 허용 응력의 비를 안전율이라 한다. 안전율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전율 고려 시 우리가 제반 사항들은 어떤 것인가? 안전율을 고려 시 제반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중의 크기. 하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하중 크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1톤인가? 500kg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중의 종류가 어떤 건가? 하중의 종류. 하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정하중이 있고, 반복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변 하중이 있고, 하중의 종류는 다양하죠. 정하중은 어떻게 되죠? 정하중은 말 그대로 일정하게 하중이 가해진 거. 반복 하중은 어떻게 되죠? 반복 하중은 압축과 인장이 반복되는 그런 상태. 이와 같은 커브가 되겠죠. 교번 하중은 어떻게 되죠? 교번 하중은 예측 불허 하중. 실제 이와 같은 어떤 우리가 커브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중이 발생하는 거. 보통 우리가 교량 같은 하중들은 교번 하중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러시아워 시간에는 자동차가 엄청나게 밀리죠. 그렇지만 새벽에는 어때죠? 자동차가 간헐적으로 다리를 운행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바로 교번 하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파악에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하중은 뭐죠? 교번 하중, 그 다음에 반복 하중, 정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하중의 종류가 어떤 거냐? 그 다음에 템퍼러처, 온도의 관계가 또 있겠죠. 그래서 온도라는 것은 바로 금속은 열팽창을 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조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식 분위기. 산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응력 집중이 됨으로써 재료가 빨리 파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료 강도의 불균일. 강도의 불균일.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안전율을 우리가 고려를 해주는 거죠. 왜 그렇죠? 재료에 우리가 외부는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내부는 우리가 재료를 확인할 수가 없죠. 그것은 포철이나 강양제철에서 생산된 그 상태의 재료의 내부를 우리가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세이프티 팩터를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치수 효과. 치수 효과는 뭐죠? 치수 효과는 적절한 치수에 의해서 우리가 축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약하게 축의 직경을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축이 그만큼 강도가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처리 효과. 열처리 효과도 있죠. 열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노치 효과도 있죠. 노치 효과. 노치 효과는 결국은 우리가 재료가 이렇게 있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거칠기가 불규칙하고 이런 상과 고려되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되죠? 응력 집중이 발생한다. 응력 집중이 결국은 발생을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재료가 파괴를 조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모가 있는 거죠. 마모. 그래서 마모가 되면은 그만큼 재료의 강도가 약화가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허용 응력과 안전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